자, 이 시간에는 89번째 시간 바람의 머신러닝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순전파와 역전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내용까지 봤고,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실제로 사과의 개수, 귤의 개수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 의미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왜 이걸 하는지, 여기 나오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식이 되는 거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결과값을 보고 잘 된다 안 된다 이제 그것만 판단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결과값을 보고 잘 된다 안 된다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왜 그런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순전파와 역전파를 통해서 나온 이 역전파의 그 의미들, 그 값들, 순전파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사과 개수 2개, 사과 하나의 가격 100원, 2개 곱해서 200원이 되고, 귤 150원, 3개 곱해서 450원 되고, 2개 더해서 650원 되고, 650원에다가 세금 계산해야 되니까 1.1 곱해서 715원이 됐다. 이 계산이 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뒤에서부터 1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역전파 1.1 만들고 112.2 650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순전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실생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사과의 개수와 그 가격 곱해서 이렇게 쭉 나온 값들은 실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 역전파는 이거를 맨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하나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역전파라는 방법입니다. 역전파는 그래서 얘네들을 일종의 미분값으로 취급을 했어요. 미분값으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아주 작은 양이 바뀔 때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이거를 찾는 게 사실은 미분이에요. 미분이라는 건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의 변수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게 다른 변수에, 다른 결과에, 다른 어떤 것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미분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함수들 집어넣어 가지고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막 집어넣어 가지고 미분값을 구하긴 하는데, 사실 이걸 왜 구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 자, 미분이라는 건 아주 작은 변화가 어떤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하나의 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조금 변했을 때 이게 다른 것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역전파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쭉 와서 우리가 이 11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사과의 개수에 대해서는 110이라는 값, 그리고 사과 하나의 가격에 대해서는 2.2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쭉 수식을 가지고 어렵지 않은 그 방정식을 가지고, 어렵지 않은 수식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자,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잘 보세요. 사과의 개수가 처음에 2개였어요. 2개였고 100원이었고, 귤은 150원이었고 3개였고, 세율은 1.5였어요. 자, 사과 개수만 하나를 더 증가를 시켜봅시다. 사과를 2에서 3으로 증가를 시켜보죠. 사과가 3개가 되면 100원짜리 3개니까 여기가 3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변함없으니까 450원 그대로 될 거고, 300원하고 450원을 더해주면 750원이 될 거예요. 여기는
750원에다가 1.1이라는 세율을 곱해주면 여기에는 750원 더하기 75원, 750원 더하기 75원, 그래서 825원, 맞죠? 825원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715에서 825로 바뀌었어요. 원인은 뭐죠? 사과가 2에서 3으로 1만큼 증가했을 때, 사과가 2에서 3으로 1만큼 증가했을 때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715에서 815로 바뀌어요. 정확하게 110만큼 바뀌는 거죠. 110만큼. 사과가 단위 1만큼의 단위가 바뀌었을 때 최종적인 결과값이 715에서 815로 110만큼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더 더해지는 거죠. 이 110이라는 값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사과의 개수가 최종적인 결과값에 미치는 비중, 영향, 그 크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사과 하나의 가격은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고 이거가 최종적인 그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은 2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100인데 여기다가 단위 1이라는 단위를 더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00원에서 101원이 되는 거죠. 101원. 2 곱하기 101원 해봐야 202원이 되는 거고 450원에다가 202원 더해봐야 652원이 되는 거고 652원에다가 1.1 곱해봐야 652 곱하기 1.1이니까 715. 얼마가 되긴 하겠죠. 굉장히 작은 가격. 별로 717.2가 되겠네요. 717.2. 왜냐하면 여기 2.2가 되니까 맨 뒤에는 2.2만큼 바뀐다는 얘기예요. 얘가 1만큼 바뀌었을 때 사과의 가격이 1만큼 변화가 됐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2.2만큼 변화가 된다 이거죠. 귤의 가격 150원이었고 얘가 1만큼 바뀌면은 최종적인 가격은 3.3만큼 바뀌게 된다. 귤의 개수는 3이었고요. 얘가 1만큼 바뀌게 되면은 165만큼 바뀌게 된다. 세율은 1.1이었어요. 1.1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1만큼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값은 650만큼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 1을 한번 바꿔볼까요? 1.1에서 2.2로 바꿔보면 650원 곱하기 2.2 해주면은 715가 아니라 2.2 해주면은 1.1 더하기 1이죠. 715 더하기 650이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2.2가 되면 세율 텍스가 기본적으로 1.1이었는데 얘가 1만큼 변화가 되면 1만큼 기본 단위인 1만큼 변화가 되면 최종적인 결과값은 650만큼 바뀌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5개가 있는 거죠. 지금 5개가 있고 이 하나하나의 그 값들이 단위 1이라는 단위만큼 바뀔 때 최종적인 결과값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역전파로 인해서 나온 최종적인 이 값 110, 2.2, 3.3, 165, 650이 갖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 중에서 어떤 걸 바꿨을 때 최종적인 결과값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 2.2로 되어 있는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는 사과 하나의 가격, 얘를 1만큼 더하거나 빼준다고 해서 여기 715라는 값이 많이 바뀌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세율 1.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1을 더해주면은 최종적인 결과값은 굉장히 큰 값이 바뀌게 되겠죠. 만약에 1을 빼주게 되면은 715에서 650이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1.1 빼기 1 해주면 이 세율에서 1이라는 단위를 빼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결과값은 65가 되나요? 65. 715에서 65라는 값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즉 이 값들, 우리가 역전파를 이용해서 구해진 값들은 이 각각의 항목들이 최종적인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비중을 의미를 합니다. 즉 얘를 더 크게 해주고 싶거나 얘를 더 작게 해주고 싶을 때 어느 쪽에다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역전파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